오늘은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여전히 추운 멜번의 아침입니다. 빅토리아주 보건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5,614명의 병원 방문 환자가 병원에서 코비드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코비드에 걸려서 결국에 사망한 환자 숫자가 최소 659명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라니까 이미 병세가 있고 쇠약해진 상태일 것이고, 특히 고령 환자가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어쩔 수 없이 더 쉽게 감염이 되고 상대적으로 더 쉽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모나시 헬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이전에 응급실 근무자에 대해서 N95 마스크 의무 착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코비드 의심 환자 치료할 때 그때만 쓰도록 하고, 평소에는 일반 마스크 있잖아요, 파란색, 그거 의무 착용으로 이렇게 대응 조절 단계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입구에 저도 얼마 전에 병원 가보니까 있던데, 앞에서 직원이 코비드 관련한 질문도 하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스크린 시스템 자체를 없앨 것이라는 내부 이메일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는 병원에서 감염된 숫자, 코비드에 감염된 숫자를 보여주는 표인데, 코비드가 시작되던 시점에는 병원에서 감염되는 숫자가 되려 훨씬 적었고, 코비드에 대해서 점차 무관심해지기 시작한 2022년 작년부터 병원에서 코비드에 감염되는 환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당연히 사망자도 2022년 작년부터 대폭 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뭐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의료진들 자체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지쳤으며 일도 수도 없이 많이 그만뒀고, 사람들이,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코비드를 받아들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법도 많이 달라졌지만, 처음에 비해서 병원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발맞춰 갔다가 지금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방 정리 좀 하다가 마스크 이만큼 있는 거를 제가 찾았는데, 일반 싸구려 마스크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부탁해서 받은 N95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거. 그것도 이제 꽤 쌓여 있어요, 지금. 그걸 버려야 되나? 이거 유효기간도 있을 텐데 했는데 그냥 냅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또 압니까? 병원 갈 때 쓰고 가야 될지. 네, 오늘부터 방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번 금요일 수업 끝나면서부터 방학이죠? 금요일에도 사람이 없긴 없더라, 별로. 여튼 방학이 시작되면, 멜번은 글자 그대로 어느 면에서는 개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차, 도로, 이런 거 공사를 이때 다 합니다. 방학 동안에.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을 시즌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전혀 방학과 상관없이 일을 한다거나 왔다 갔다 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2주가 상당히 고행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특히 멜번 서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들, 완전 개고생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꽤 많은 도로, 큰 도로가 다 막혔는데, 이게 2주만 막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는 8월 30일까지 이렇게 연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웨스트 멜번의 다이농 로드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차, 웨러빌 라인하고 윌리엄스타운 라인 있죠. 시내로 들어오는 라인. 이것도 7월 9일까지 일단 버스로 대체되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기차 건널목 공사 이런 거 하면서 서쪽뿐 아니라 멜번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2주 동안 그 범위가 더 확대되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파악을 해놓고 주변에 어디가 막혔는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빅로드하고 또 PTV, Public Transport Victoria에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웹사이트 한번 시간 날 때 들어가서 이런 정보를 주고 있구나 미리 파악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뭐 방학 때마다 있는 행사니까요. 그 미리 관계되는 사람들이 대체 버스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줄 세워 놓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도 뭐 그런 버스들이 소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요번 방학에 대한 특별 편성편 같은 경우는 좀 딸리는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 그 트위터를 봤는데 푸츠크레이역 같은 경우는 대체 버스 기다린다고 줄 섰는데 뭐 줄이 끝도 없이 섰더라고요. 이 사람들 뭐 시내에 출근할 텐데 뭐 그냥 다 지각한 걸로 단체로. 하여튼 주정부에서는 자택근무가 가능하면 어지간하면 나오지 말고 집에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는 특히 딱히 뭐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기차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고 원래부터 버스만 왔다 갔다 하는 데기 때문에 뭐 방학이면 솔직히 일이 되게 널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타고 차량도 적기 때문에 되려 체크포인트마다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거기서 서서 뭐 시간을 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퀀타스가 팬데믹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쌓였던 퀀타스 항공 크레딧 가지고 있는 고객들한테 이거 좀 빨리 써주세요 이러고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 3월이죠. 수많은 항편이 갑자기 취소됐죠. 그러면서 그때 크레딧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때 당시 쌓인 것만 해도 2빌리언 달러. 이후에 어찌어찌 소비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400밀리언 달러. 400밀리언이면 100만, 1000만억, 4억 달러의 코비드 크레딧. 이걸 뭐 코비드 크레딧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400밀리언 달러의 코비드 크레딧이 쌓여 있다. 이 크레딧 사용이 그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써야 된다. 그게 올해 말까지. 입니다. 이게 이미 3번이나 연장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퀀타스는 이번에 코비드 크레딧 소모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코비드 크레딧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퀀타스 그 프리콘 플라이어 포인트 있잖아요. 그걸 2배로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지들 말로는 다른 항공사 비교해서 지들이 참 잘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례나 유효기간 연장도 했고 또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환불도 뭐 문의해 달라 뭐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500불 미만으로 이제 크레딧 쌓인 사람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이고 500불에서 1000불 사이가 한 20, 뭐 2, 3% 정도 1000불 이상 쌓인 사람도 뭐 15%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누군지 뻔히 알 거니까 연락 다 자기들이 해서 통장 번호 주세요. 돌려드릴게요.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꼭 자꾸 그 자기들 매출을 올리려고 자꾸 있으면서 뭘 자기들이 잘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항공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뭐더 낫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 하기도 좀 힘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혹시 퀀타스 크레딧 갖고 있으면 빨리 예약 하나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퀸슬랜드 주정부가 지역 카운슬이 맹견, 위험한 개에 대한 대처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견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공공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만 퀸슬랜드에서 애들 3명이 개 공격을 받았는데 특히 3살짜리 애 하나가 골드코스트에서 머리하고 목을 물려가지고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사고에 관련된 개가 4마리나 된다고 하는데 다 즉결 처분되었습니다. 뭐 처분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다른 주에서는 이렇게 사고 일으킨 개는 뭐 그렇게 되고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한 법조항이 다 있습니다. 근데 퀸슬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법을 바로 제정하겠다. 견주 입장에서 자신이 걔가 이제 뭐 실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죽는 걸 바라지는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데 카운슬 입장에서 그 법적 공방에 끌려다닌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렇게 하는 거를 최소화 시켜보겠다 이런 의견도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뉴사우스 웨일즈 주가 견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견주가 금지된 품종의 개, 그러니까 그 주에서는 허용 안 되는 개 품종이 있어요. 주로 맹견들이겠죠. 품종의 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도록 개 주인이 이렇게 야 가서 물어 뭐 이런다거나, 그 개가 공격을 또 한다거나 또 막 따라가게 한다던가 이러면 그 상대방,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부상을 입거나 말거나 최대 5년 동안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퀸슬랜드는 요번에 이렇게 공청회 해가지고 분위기 조성되면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퀸슬랜드가 원래 이런 거 한번 하면 되게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강력한 법조항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아니고, 이 덩치 크거나 뭐 이런 개가 주변에 있으면 몸이 좀 움츠러드는 편입니다. 예전에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좀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그 텔레비전에 하는 그 강형욱이라는 사람 나오는 방송 있잖아요. 개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가끔 그 맹견들 이렇게 보면 생각이 딱 하나밖에 안 듭니다. 왜 키우지? 좀 왜 키우지? 이유가 뭘까? 이쁘지도 않아, 걔가. 무서워. 그냥 보면 무서워. 혹시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런 개를 키우는 것인지. 호신용이야? 그래도 돼? 호신용으로 개를 키워?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꾸준히 봐주시고 계신 분들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일주일 되십시오.